정상 체형이고 이거는 어떻게 틀어져서 잘못된 체형이다라고 이제 바로 눈에 들어오시죠. 1번과 같이 정상적인 모습. 커브는 목뼈 커브, 경추는 앞으로 살짝의 커브가 있는 게 정상이고 등뼈는 뒤로 살짝 곡선이 있는 게 정상이고 허리뼈는 다시 앞으로 곡선이 있으면서 우리는 아치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번의 모습 보면 어때요? 앞으로 많이 굽어서 약간 꼽추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틀어진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시겠지만은 당장 회사에서 보면은 직장인 분들 보통 노트북, 컴퓨터 한다고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많이 굽히고 있는 모습, 지하철 같은 데서 이제 좌석에 앉아서 앞으로 수그려서 핸드폰 하고 있는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또 세 번째 있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모습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허리가 조금 과하게 앞으로 꺾여 있고 오리 엉덩이처럼 엉덩이가 많이 들려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4번의 모습은 옆으로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2번과 3번, 4번과 같이 안 좋은 체형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떤 체형이 이제 정상 체형이냐 해서 이제 켄달이라는 이제 외국의 굉장히 유명한 치료사 선생님께서 정의를 내려놨어요. 여기 빨간색 선이, 화살표 선이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COG 라인이라고 해서 센터 오브 그래비티 중력 중심 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발 뒤꿈치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시작하여 골반, 척추, 가슴뼈, 그리고 머리뼈를 통해 하지 사이의 중간 지점 위로 뻗는다. 골격 구조물의 오른쪽과 왼쪽 절반이 반드시 대칭이다. 이러한 모습이 나와야지 앞면, 뒷면에서 정상 체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모습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파란색 선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발목에서부터 무릎, 고관절, 어깨, 귀까지 일직선상에 있어야 정상적인 정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귓구멍 위치부터 해서 허리 중심, 골반 중심, 무릎 중심, 밑으로 내려와서는 발목에서 복숭아 뼈까지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봤던 이러한 구조상 안 나오고 고개가 약간 옆으로 틀어진다든지 어깨의 높낮이가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엉덩이 골반이 오른쪽 왼쪽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하는 비정상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고 옆모습에서는 머리가 앞으로 많이 빠지는 거북목이라든지 등이 많이 굽는 구분 등, 그 다음에 허리가 앞으로 많이 꺾이는 전만, 후만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대표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좋은 자세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려서 한번 읽어드렸었고,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안 좋은 자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자세에 대한 문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요즘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강조가 되고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자세 바로 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이제 외국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바른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바른 자세의 중요성은 1900년에 디디 팔머라는 분이 바른 자세를 한 척추는 면역 시스템을 작동시킨다라는 유명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1900년대라고 하면 거의 뭐 저희 조선시대인데 그때부터 외국에서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디디 팔머라는 분은 그냥 이름만 의사, 치료사 이런 분이 아니라 어, 요즘 도수 치료 받으러 병원에 많이 아마 다들 가실 거예요. 가시면은 카이로프락틱이라고 그 뼈 맞추는 기법이 있거든요. 양방에서는 이제 카이로프락틱이라고 하고 한방에서는 추나라고 해요.
그 추나 그 테이블 같은 데서 탕탕 하면서 골격 맞추는 거. 큰 뿌리로 보면 다 카이로프락틱 종류거든요. 아무튼 그 카이로프락틱을 만든 분이 이 디디 팔머 이분이에요. 카이로프라틱. 이분께서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바른 자세를 한 척추는 면역 시스템을 작동시킨다라고 하였는데 근골격계가 좋아진다는 거는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고 면역 시스템까지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디디 팔머 이분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분은 자가치유를 공부하시던 분이에요. 정확하게는 아마 의사는 아니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가치유를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사람의 질병의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뭘까? 그리고 그 원인을 스스로 사람 몸에 뭐 우리가 주사를 맞는다든지 수술을 하지 않고 스스로 좋아지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변화된 신경의 흐름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고 척추가 잘못 정렬이 되게 되면 신경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척추를 적절한 정렬로 복원하면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카이로프락틱을 이제 정립을 하게 되셨는데 이런 카이로프락틱을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이제 카이로프락틱을 정립 초기를 정립을 하셨다고 해요. 이분이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돈이 좀 많으셨던 분 같은데 집에 노예가 있었대요. 그 시절에 이제 흑인 노예가 집에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흑인 노예는 청각 장애인이었다고 하거든요. 좁은 다락방 같은 데서 이제 뭐 청소라든지 뭐 일 같은 거를 하다가 갑자기 등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다음부터 귀가 안 들렸던 청각 장애인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팔머 선생님께서 그 흑인 노예의 척추를 만질 이제 기회가 있어서 척추를 한번 만져보다 보니까 등에 좀 이상하게 척추뼈 하나가 좀 솟아 올라온 게 만져졌대요. 그래서 이게 노예니까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 뼈를 꾹 눌러봤더니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뼈가 들어가게 되고 그날 이후로 청각장애인 노예가 다시 귀가 들렸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난 척추를 만지고 눌렀을 뿐인데 왜 다시 귀가 들리지? 부터 해서 이분은 계속 신경에 대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 또한 심장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척추를 검사해보고 심장을 자극하는 신경을 누르면서 변이된 척추를 발견하게 되고 그 척추를 조정하고 나니까 본인도 즉각적인 완화를 보이더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귀가 안 들리는 난청과 심장병, 매우 다른 성질의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신경에 가해지는 압박으로 인해 발생을 하더라 이분께서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 말쯤에 목, 머리 위치가 이제 자리가 잡히게 되면 이제 목에서 이제 미주신경이라고 장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신경이 있는데 머리의 위치를 잡게 되면 그 미주신경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소화도 잘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척추신경 이야기하면서 척추에서 나오는 무수히 많은 신경들이 우리 장기를 관여를 하더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한 것들이 다 이런 카이로프락틱의 우연한 계기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걸 이제 발전 끝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뭐 물론 이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카이로프락틱이 만들어진 건 그러한 우연한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1973년 이제 저는 이게 팀버겐이라고 봤는데 이분이 네덜란드 분이라서 니콜라스 틴베르헌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인간의 자세와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나쁜 자세를 바른 자세로 고쳐 많은 정신적, 신체적 질병이 좋아지는 것을 발표하여 노벨상, 그러니까 생리의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도 신체적 질병이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신적 질병이 좋아지는 것까지 밝혀낸 거죠. 그걸로 인해서 노벨상
까지 받으셨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뭐 어떤 데서는 이제 동물학자, 조류학자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조류, 그러니까 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분이 관심 있어 하는 거는 행동이었어요. 동물의 행동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하셨던. 결국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간도 결국 동물이잖아요. 인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노벨상 받고 난 이후에도 자폐증 환자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고 하세요. 그러한 부분도 혹시 자세나 척추를 좋아지게 함으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분께서 이제 노벨상 수상 소감으로 한 말씀이 있는데 고혈압이나 수면과 호흡의 문제가 개선이 되고 충만한 의욕, 정신적인 각성, 그리고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놀랍게 증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기 연주와 같은 세련된 기술도 개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뭔가 영역이 확장이 되죠. 신체적 질병,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은 앞에서 이미 다 밝혀진 거고, 일부는 정신적인 것도 좋아지고, 악기 연주와 같은 세련된 기술도 좋아진대요. 어떻게 하면? 바른 자세로 하게 되면. 이쯤 되면은 이제 바른 자세를 왜 해야 되는지 조금 그래도 감이 오시죠. 이제 이것 위에도 더 다양한, 더 이제 근골격계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마스터들이 이야기하고 이제 바코드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뉴스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바른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되잖아요. 한 뉴스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인데 내용이 좋아서 좀 가져와 봤어요. 척추를 굳세게 만드는 두 가지 열쇠, 바른 자세와 바른 운동. 자세와 운동을 이제 중점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도 이제 우리는 이제 있는 바른 자세라는 이제 바른 자세에 대한 한 가지 열쇠는 가지고 있으니까 바른 운동에 대한 것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체육 전공이다 보니까 한 번씩 이제 회원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좀 강도 있는 운동을 좀 알려드리면은 좀 운동이 힘들잖아요. 아, 운동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전 그냥 있는 바른 자세 입을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있는 바른 자세를 입어서 자세가 발라짐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건 맞지만, 좀 더 빨리 좋아지고자 하신다면은, 운동까지 같이 병행을 하시면은 더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너무 운동을 막 싫어만 하진 마시고, 적절하게 운동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 이 앞에서는 이제 척추에 대해서 시술, 수술,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께서 척추 질환도 치료보다 예방이 윗길일 텐데 무슨 묘수가 없을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분께서 우선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바른 자세란 머리가 중심선에 있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척추는 몸의 중심이어서 그 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수록 몸이 받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머리와 몸통, 다리가 일직선으로 놓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몸을 기울이거나 머리를 숙이면 축이 앞으로 쏠리게 되고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 척추를 이루는 뼈와 관절, 힘줄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거든요. 둘째로는 꾸준한 운동으로 척추를 튼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육량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 하시는 분께서 근육량이 중요하다고요? 당장 가서 아령이라도 몇 개 사와야겠네요. 하니까 이 의사 선생님께서 뼈와 관절과 디스크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져서 닳아 없어지는 현상이 퇴행성 척추 질환입니다.
그런 조직들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 튼튼하면 노화를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께서 강조하시는 거는 이제 아령이나 덤벨 말고 척추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을 움직이고 단련시키는데 걷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체중까지 이제 적절하게 실리게 되면서 이제 운동이 한 속근육까지 운동이 잘 된다라고 하셨는데 뭐 걷는 운동도 좋고 적절하게 이제 큰 근육도 우리는 발달을 시켜야 되니까 적절하게 무게를 더해주는 부하를 실어줄 수 있는 운동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께서는 자세와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저도 실제로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고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모습은 이제 이런 그림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운동을 하려고 가려고 하면은 벌써 힘들고, 운동 중에 더 힘들고, 운동 후에는 더더더 힘들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면서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힘든데 운동을 내가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운동을 앞에서 말했던 이유로 꾸준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바꿔드리려고 하는데, 운동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힘든 것만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은 기본적으로 체력과 수행력, 건강 등을 개선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여가의 계획적, 구조적, 반복적으로 하는 신체 활동이 운동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다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간단히 자, 손깍지 끼시고 머리 위로 쭉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지금 내 몸이 뻐근하고 어깨, 등이 뻐근하니까 손에 깍지를 끼고 머리 위로 쭉 한번 올려볼 거예요. 그러면은 쭉 올린 상태에서 옆으로도 한번 쭉 기울어져 보시고 옆쪽 늘어나는 느낌 나시죠? 반대쪽으로도 쭉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조금 이제 앉아 계셨으니까 어깨도 가볍게 한번 돌려보시고 이러한 것들이 다 운동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운동을 해야지 하면은 너무 막연하게 좀 힘들어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운동이 되니까 모두 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좀 신체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드리면 또 시간 없어서 못 한다는 분 계시죠? 하루에 10분 이상 운동해야 한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해요.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눠서 운동을 해도 여전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하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내가 그러니까 다이어트, 뭐 근육량을 높일 거야 이러한 종류가 아니라 난 좀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과 같은 건강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했던 운동을 굳이 막 시간 내서 20분, 30분 막 반복해서 안 하시고 그냥 가볍게 어깨 돌리고 아까 했던 스트레칭 한 1, 2분 정도만 해도 이렇게 나눠서 몇 번만 해도 틈틈이 시간 날 때 해도 운동 효과가 있더라라는 이제 연구 결과거든요. 이거는 이 연구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ACSM이라고 이제 미국 체육학회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저명한 체육학회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이 하도 운동을 안 하니까 미국은 뭐 더 비만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운동을 안 하니까 1시간씩 나눠서 운동한 거랑 이런 식으로 10분, 5분씩 나눠서 운동한 거랑 해서 계속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이 연구와 마찬가지로 나눠서 해도 좋으니까 계속 신체 활동을 하셔라 하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없어서 나 운동 못해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가볍게라도 10초, 20초라도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와중에라도 어깨가 걸리시는 분들은 어깨 가볍게 한번 돌려드리고 팔도 한번 크게 돌려보는 식으로 하시면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도 제가 작년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제 새해 목표를 많이 세우는 게 건강에 대해서 목표를 많이 세우시죠. 이 건강이라는 거에
이제 많은 것들이 포함돼서 매일 뭐 1시간씩 운동하기, 뭐 다이어트, 뭐 건강한 식단, 뭐 금연하기 이런 것들이 속해 있을 텐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너무 막연한 목표를 세우면 힘들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 여태까지 운동 안 했으니까 하루에 뭐 스쿼트 한 100개씩 해야겠다. 처음에 스쿼트 100개씩 어떻게 해요? 안 하다가. 처음에 가볍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한 1분씩이라도 운동 좀 꾸준하게 해봐야겠다 하는 것들이 계속 쌓이고 운동이 습관이 되면서 점점 강도는 높이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새 목표를 가지고 많이 진행하시는데 아무래도 꾸준하게 안 지키게 되죠. 작년에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꾸준히 지키신 분이 거의 10명 중에 3명도 안 되는 보통 또 10명 중에 또 3분 정도는 이제 한 달도 못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머지는 한 달은 지켰지만은 꾸준하게는 못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포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팁이 될 수 있으면은 함께하면 더 즐겁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어플에 있는 걸 가져온 내용인데 요즘에는 혼자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포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같이 운동하고 재밌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으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어플이 나오고 있어요. 이 어플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런데이라는 어플, 스트라바라는 어플, 뭐 챌린저스, 뭐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는데 챌린저스 어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목표를 설정을 해요. 그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도달을 했으면은 이제 일정한 이제 좀 보상 이런 것도 이제 있는 그런 이제 어플 같은 것도 있는데 저희도 이제 어플을 지금 개발 중인데 나중에는 추후에 이런 이제 운동을 동기유발할 수 있는 것도 조금 생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걸 찾으면서 한번 해봤는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어플들도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건강 트렌드 해서 헬시 프레저라는 단어를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헬시, 건강한, 프레저, 기쁨. 건강 관리를 예전에는 좀 그러니까 다이어트나 운동 같은 거 봐도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제 그런데 즐겁게 이제 내 건강을 어떻게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것이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봤던 어플들도 많이 나오는 거고, 어다행다라는 요즘 뭐 신조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처음 들어봤는데, 어차피 다이어트 할 거 행복하게 다이어트 하자 해서 어다행다라는 뭐 신조어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제 작은 거부터 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요즘 이제 스포츠 센터, 뭐 온라인 PT, 뭐 골프장, 테니스장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테니스장, 골프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연세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좀 약간 취미 생활 위주로 그리고 사회생활, 사람과 인맥 관계를 만드는 위주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요즘에 MZ들도 골프장, 테니스장 이용률이 많이 늘면서 운동을 좀 더 재밌게 하고자 많이 노력을 한다. 이런 부분에 금액도 많이 쓰더라 하는 내용들이고 운동에는 이렇게 앞에서 봤던 앞에 보여드렸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재밌게 운동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런 이제 어플들을 사용하기 힘드시거나 이제 이렇게 뭐 골프장, 테니스장 이런 부분에 갈 기회가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할 때 이런 식으로 좀 파트너가 있으면은 많이 도움이 돼요. 나 이렇게 파트너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앉아 있는 옆에 분 보시면서 옆에 사람 뭐 이제 점장님들이 계시면 점장님 이제 더 가까운 사람으로 가족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운동 파트너를 만드는 것도 내 건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운동 파트너. 운동 파트너가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신체 능력, 운동 능력이 향상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제 해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연구를 한 건데 1RM 그러니까 횟수 한 번 들 수 있는 횟수를 이제 60%로 해가지고 실패 지점까지 이제 3세트씩 벤치프레스를 한 연구 결과인데 보조자가 있을 때와 없을 경우 그냥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트당 1회에서 2회 정도 향상이 되더라 하는 연구예요. 1회에서 2회면은 뭐 별거 아니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은 뭐 다른 뭔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그냥 단순히 있는 것만으로 1회에서 2회를 더 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그 1회에서 2회를 더 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아무튼 운동 파트너가 있음으로 인해서 운동 능력 자체도 많이 향상이 되더라. 그래서 같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은 좋은 점으로는 외롭지가 않죠. 비교적 재미있게 할 수가 있고 서로를 동료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발전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안전한 운동과 학습이 가능하죠. 좀 더 무거운 무게를 하더라도 누군가 잡아줄 수가 있고 내 자세가 바르게 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은 운동하는 과정에서 조금 흔들리는 자세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자세를 안정적으로 잡는 데 도움도 줄 수가 있고 내가 운동하다 보면 제일 이제 포기를 하는 게 그거잖아요. 피곤해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유혹에서 이기지 못하는데 피곤해서 쉴까 했지만은 서로 이제 친구의 닥달로 인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운동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운동 파트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들면 좋으실 것 같은데 저에게도 이제 뛰어난 운동 파트너가 있어요. 제 파트너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끝낼까 하는데 제가 집에서 한 번씩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거든요. 팔굽혀펴기 하는 이런 푸시업 바를 제가 이제 거실 구석에 제가 놔둬 놓는데 제가 푸시업을 하면서 제가 애를 한번 등에 한번 태워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었는지 심심하면 그걸 가져와서 운동하라고 해요. 지금도 제가 부엌에 있는데 빨리 와서 푸시업 하라고 저를 데리고 와서 빨리 푸시업 하라고 쪼르고 있죠. 그리고 저희 뛰어난 운동 파트너는 이렇게 그냥 맨몸으로 하면 제가 너무 쉬우니까 본인의 몸을 희생해서 부하를 올려주세요. 아이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음, 본인의 몸을 희생해서 부하를 올려주세요. 빨리 자세 잡으라고 하고 자기 몸을 실죠. 그리고 운동을 하라고. 굉장히 뛰어난 저희 PT 선생님이신데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집에서 제 운동을 도와주는 파트너가 있어요. 운동 파트너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제가 집에서 푸시업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 애는 분명히 재밌어서 그게 올라타는 게 재밌어서 계속 저한테 시켜서 저로 인해서 운동을 하게끔 만들고 그렇다고 제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제가 하다가 힘들면은 저희 와이프, 제 엄마한테 가서 빨리 푸시업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싫어하던 제 와이프도 애가 계속 시키니까 하게 되겠죠. 제가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새해 목표를 건강으로 세우셨고 운동으로 세우셨다고 한다면 내 스스로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시면은 더 동기부여가 잘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새해 처음으로 제가 만나게 되는 거라 간단하게 이제 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렸었고,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더 잘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이크를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유용한 자료와 또 운동 파트너와 함께 즐겁게 바른 자세와 운동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조보건 마스터님의 사례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지난 한 주도 굉장히 빨리 지나갔는데 이번 주도 또 이렇게 즐겁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자, 여러분들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또 스쿼트 진행을 또 해야 되겠죠? 예, 스쿼트를 준비를 하시겠습니다.
자, 예, 스쿼트 한다고 하니까 나가는 분 계시는데, 예, 스쿼트 한다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15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코어에 힘주고, 셋, 넷, 엉덩이와 뒤꿈치를 위로 올리기, 다섯, 너무 몸은 숙이지 않기, 여섯, 코어에 힘, 일곱, 너무 많이 굽힐 필요 없어요. 여덟, 아홉, 뒤꿈치를 쭉 밀어 올리고, 열, 하나, 둘, 셋, 넷, 뒤꿈치로 쭉, 다섯, 오케이. 자, 박수로 오늘 또 다이어트를 실천하신 여러분들 대견하다고, 예, 박수를 자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좋은 일이든, 또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이고 위대한 존재이며 여러분들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존귀한 존재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스쿼트를 하시면서 하고 난 이후에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존귀한 존재, 나 세상의 유일한 존재. 그래서 나 자신을 어떤 모습일지라도 어제까지는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나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또 내 자신을 또 존중하고 또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분들입니다. 자, 오늘 저희 슬리밍고 그룹의 동정은요, 대전에서 109년의 전통을 가진 대전 유성호텔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많은 고민 끝에 행사장을 이 유성호텔은 또 저희 슬리밍고 그룹의 전신인 두드림 크리에이티브부터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유서 깊은 호텔이다 보니 100년 이상 살아남은 곳에는 분명히 뭔가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올해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마무리를 하고 있는 유성호텔과 어떻게 보면 하이파이브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와 유산을 또 우리가 본받을 것들을 본받고 2024년 더 슬리밍거스 유니버스라는 이름으로 슬리밍고 그룹의 방향성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우리 총판사님들과 또 매장 점주님들을 모시고 1박 2일 동안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곧 1시간여 뒤에 시작될 예정인데 오늘 대전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출첵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슬리밍고 그룹이 점점 성장하고 있고 새로운 뭔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또 우리 총판사님들께서 오늘 행사 1박 2일 참여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또 가셔가지고 또 우리 슬리밍고에 대한 여러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실 거니 또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교육에 대한 일정을 또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3군데 지역에서 열리는 이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교육 한 번도 참여 안 하셨다면 꼭 참여하셔가지고 오늘 우리 조국원 마스터님이 정말 유익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몰랐던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준비와 또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바른 자세에 대해서 미친 남자 세 분이 여러분들에게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교육을 수료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배운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남줘야 되죠. 예. 그래서 남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박부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 해당 시간, 여러분들의 지역에 있는 시간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37책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자. 68일차 시작하겠습니다. 66일 미쳐라인데 지금 벌써 2일이 오버됐고 33일을 더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했었던 작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101만 미쳐라에 가까운 99일 미쳐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재미난 분위기와 우리들 스스로가 성장해 나가는 분위기 속에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자기경영 이제 5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제 다산의 어른 공부의 칼렌다의 내용을 좀 나누겠습니다. 역시 다산의 저서를 엮은 여유당 전서에 나오는 문장을 다산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현대에 맞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개미 구멍을 막지 않으면 큰 홍수가 온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미를 알고 조심스레 미리 둑을 쌓는다.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갖춤이 있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말과 어떻게 보면 좀 맥이 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라는 것은 항상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죠. 언제나 근처에 있어요. 근데 그 위기라는 것을 맞닥뜨렸을 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가 오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미리 문제를 좀 예측해보고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고 거기에 방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이 시작이 되고 벌써 8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했죠. 또 여러분들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새해 결심을 우리가 얼마만큼 꾸준하게 이어가느냐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갖추고 마음의 방비를 하는 것도 그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오늘은 이 프랭클린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좀 더 세계관을 확장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습관이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십사 해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4가지 습관인데 이 습관들을 우리가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습관을 빨리 버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좀 더 부해질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좀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프로그래밍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은요, 매사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도서 습관이 답이다의 저자 톰 콜리의 연구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78%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들 자신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과거의 행적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좀 어떤 진보적인 일, 도전적인 일, 또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또 일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사람과 어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오랫동안 지켜봐오다 보면 우리의 관계에도 관성이 생겨요. 관성이라는 것은 외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떤 물체든 고정된 성질을 가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념적인 고정된 관념 이런 것들도 관성의 일종일 겁니다. 그래서 해로운 사람의 기준이 뭐냐? 근데 일단은 해로운 사람과 어울리는 것인데 같은 책의 저자 이 톰 콜리가 계속한 연구에 따르면 단 4%만이 성공지향적인, 즉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성장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고 96%의 사람은 부정적이고 해롭고 일상을 탈피하기를 거부하고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현재에 만족하는 그런 비성장적인 사람들과 어울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보통의 대중들이 이래요. SNS를 하고 또 뉴스를 보면서 사회 비판을 하고 또 그런 것들과 자주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 본인들 또한
변화하는 행동은 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지탄만 하는 단계에 빠지는 거죠.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꼰대라고 부르는 거죠. 꼰대. 과거의 간습과 과거에 갇혀서 실제 변화에 대한 어떤 행동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과거에 갇혀서 옛날이 좋았지, 옛날에 우리 이랬지, 라고 하는 이런 꼰대적인 근성들이 요즘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우리가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면 빨리 탈피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값이 누구의 모습이다? 자신의 모습이다. 자기 자신이 오늘 하루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값, 그들이 성공지향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사회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과거에 갇혀 있는 그런 해로운, 나의 성장을 저해하니까 해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해로운 사람들인지. 그 5명의 평균값이 내 모습이다. 내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내가 아무리 똑똑한 척 해봐야, 내가 그 집단에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나 역시 그들과 동조되어 있는, 동기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생에 계획이 없는 거. 가난한 사람 중에 95%는 인생에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그리는 시간도 당연히 갖지 않죠.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넘기며 버텼을 뿐이다라고 저자는 남기고 있습니다. 이게 앞전에 있던 내용과도 비슷한 거죠.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 어떻게 사실 겁니까? 라는 생각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24년도에 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발목을 잡는 겁니다. 발목이나 잡지 말아야 되는데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맛있는 음식 중에서 해산물 중에서 게 있죠, 게. 게 다 아시죠? 근데 이 게가요, 아주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게 낚시를 조업을 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게를 잡아서 뭐 큰 바스켓이든 큰 어떤 그 바구니에 담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장 창고에. 그러면 게를 많이 잡게 되면 조업한 만큼 많이 잡게 되면 게가 엄청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쌓이면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개들이 높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죠? 조금만 넘치면 조금만 넘어버리면 이 바구니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닫아놔야 되잖아요. 근데 닫아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개들은요, 죄송합니다. 강아지 도구 말고 개들, 개. 이 개들은 옆에 친구가 올라가면요, 다리를 잡아서 또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닫아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닫아두지 않아도 개들은 자기가 올라가려는 애들 서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개를 닮은 사람들이 있진 않는가. 내가 좀 성공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는 안 돼. 야,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야지. 네가 무슨 부자가 돼. 야, 그런 거 하지 마. 야, 거기 다단계야. 자기는 전혀 모르면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사람 하려고 하는 의욕을 꺼트러뜨리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많다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하지만 그분들과 친밀한 거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과의 관계 뭐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성장을 위해서 잠시 휴식기를, 관계의 휴식기를 좀 가지실 필요는 있다. 여러분의 성장에 하등 그분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죠. 네 번째는 책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중 92%는 배움과 성장을 위한 독서를 거의 하지 않으며 독서하는 8%도
대부분이 오락적인 책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텍스트와의 싸움입니다. 사람들이 웬만한 텍스트를 읽지를 않죠. 텍스트가 있는 순간부터 피로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안 읽고 싶어 하고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을 바꾸는 좋은 칼럼이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복음 같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텍스트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현상은 최신의 신경과학자들이나 뇌의학 전문의들이나 다양한 분야, 행동경제학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게 도파민 증후군이라는 거죠. 단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시각적 자극에 노출되는 순간부터 우리 뇌에 이 중추신경계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방출하는데 이건 우리가 어떤 일을 흥미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게 자극적인 어떤 시각적 영상과 내 뇌에 이 도파민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게 되면 일정의 도파민으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자극적인 컨텐츠에 중독되면서 영상물, 폭력물, 음란물, 그리고 시간을 갉아먹는 자극적인 사회 비판적 메시지. 그래서 부정적 헤르츠를 가진 그런 에너지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에너지가 우리 몸에 당연히 영향을 주고 우리의 하루 감정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은 감정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안 생겨요. 어떤 일을 해도 흥미가 생기지 않고 동기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왜? 얼마나 큰 자극, 사람이 총에 맞아서 죽고, 그 다음에 뭐, 시련을 겪고, 또 뭐가 있죠? 막 정치인들 비판하면서 자기도 막 비판하는데 그 욕들을 공감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나도 욕을 하고, 그런 일상이 돼버리면 웬만한 변화는요, 하고 싶어도 일어나질 않아요. 도파민이 얼마만큼 큰 자극에 의해서 발생돼야 되는지 뇌가 학습 경험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부자 됩시다. 우리 좀 잘 살아봅시다. 얘기를 해도 어떤 분들에게는 20분 빨리 안 끝나나? 빨리 시간을 때워야 내가 오늘 하루도 견디고 상품을 공짜로 받는데.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66일 이상 하시는 분들 계시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로 아는데 그분들이 진짜 바뀌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분들이 정말 2024년 저희와 함께 성장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큰 어떤 변화값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끝으로 기록된 목록, 그래서 이런 이 텍스트들이라든지 올해 우리가 세웠던 어떤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우는 계획들, 그 기록된 목록은 오늘의 행동 지침이 돼요. 그래서 내가 기록한 거는 왜 기록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 2024년도에 이런 거 할 거라고 기록은 했는데 왜 기록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왜 변화시키려고 하십니까? 왜 24년도에 돈을 좀 더 벌려고 하십니까? 왜 24년도에는 작년에 안 하셨던 이런 행동들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거에 대한 명확한 동기, 이유가 있으셔야 우리가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고 그게 내 삶의 원칙이 된다면 그리고 그렇다면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 어떤 일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 같은 그런 그 일, 그런 가치와 의미 있는 그 일, 왜 적었냐 이거죠. 그 이유를 찾으셨으면 이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스쿼트 15개 하셨어요. 출첵 1시간 하셨습니다. 왜 했습니까? 그걸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입니다.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작은 목표로 나누고 나시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5만 원을 쓰셨습니까? 하루에? 그럼 오늘 4만 원만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하실 수 있는 범주의 목표 아닙니까? 뭐 3만 원만 써도 어떻고 2만 원만 써도 어떻고 만 원만 써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까지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것까지는 하는 거. 그렇게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여지껏 했던 행동들의 결정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절대 여러분들에게 더 잘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배우고 오늘 하루 이 습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일인이 여러분들과 앞전에 봤던 가난한 사람의 네 가지 습관이 오늘 내 삶에, 어제까지의 내 삶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바꾸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성장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책 한 페이지만이라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책을 보기 힘드시면 밀리의 서재도 있고 요즘에 유튜브에 북튜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흥미가 생기는 책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런 책이 있다면 책을 여러분들의 돈으로 직접 구입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런 것도 쉽지 않으면 지역의 도서관을 방문해서 대여를 한번 해보십시오. 돈이 들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도처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꿔봅시다. 내일은요, 저희가 1박 2일 행사를 하는데 일단 내일 행사하는 걸 중계를 하자라고 하는 의견과 또 영상을 공유해서 각자 셀프로 보자라고 하는 어떤 의견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하루 더 생각해서 오늘 저녁 9시까지 공지를 해드릴게요. 내일 출첵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뭐 결방을 할지, 아니면 영상을 대체할지, 아니면 행사하는 걸 중계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운영진들과 고민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월요일입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던 일들 마음껏 해보시고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없어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337책의 더 슬리밍거스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